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오늘 프루사 슬라이서 강좌 10번째 시간은요. 스커트, 브림, 그리고 라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가 빌드 플레이트 안착과 관련된 기능인데요. 출력 설정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스커트와 브림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라프트는 서포트 재료 항목에 숨어져 있는데요. 여기 흔적은 나타나죠. 서포트와 라프트의 재료를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스커트와 브림 쪽을 보면 메뉴가 딱 두 가지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메뉴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눌러도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스커트와 브림 그리고 라프트를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단순 심플 모드 상태에서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좌에서는 어드밴스드나 전문가 모드를 켜놓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드밴스드를 선택하게 되면 메뉴가 조금 더 증가하고요. 서포트 재료 항목에 보면 라프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스커트, 브림, 라프트에 대해서 하기 전에 스커트와 브림과 라프트가 왜 필요하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유념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각 기능별 사용 목적입니다. 가장 우선해서 스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커트의 사용 목적, 첫 번째는 필라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G코드를 실행시키고 나면 노즐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이때 필라멘트가 열을 받으면서 노즐에서 밖으로 쭉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즐 주변에 붙어있는 필라멘트를 흔히 말해서 필라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노즐 끝에 필라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출력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바닥면 어느 곳인가 붙어버려서 바닥면이 아주 지저분하게, 또 심할 경우에는 안착 불량으로 출력물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즐 끝에 붙어있는 필라똥을 제거하기 위해서 출력물과는 별개로 출력물과 일정 간격이 떨어져 있는 한 줄 혹은 두 줄 정도의 의미 없어 보이는 선을 그는데요. 그것을 바로 스커트라고 합니다. 스커트를 그을 때 필라똥들이 스커트에 묻어 나와서 그쪽에 버려지기 때문에 출력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스커트의 두 번째 목적은 필라 압출 안정화입니다. 앞서서 필라똥 얘기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필라멘트가 노즐 밖으로 쭉 새서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노즐 안에 필라멘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온도에 의해서 필라멘트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필라멘트가 없는 상태, 텅텅 비어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바로 압출을 하게 되면 출력물 첫 레이어 바닥에 일정 시간 동안에는 압출이 안 되는 비어있는 상태로 압출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초반에 나오는 필라멘트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착이 제대로 안 되는 특성까지도 있고요. 그럴 때 스커트를 쭉 짜내고 나면요, 노즐 안에 적정한 압력도 가해지고 그리고 필라멘트도 채워져서 스커트 다음에 오는 본 게임을 진행할 때, 즉 출력물의 첫 레이어를 진행을 할 때는 안정적으로 출력이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스커트 사용의 세 번째 목적은 베드 레벨 상태 점검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3D 프린터 고수님들이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이것은 오토 레벨링 센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베드 레벨링이 조금씩 자주 틀어지는 그런 프린터를 소유하신 분들에 의해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큰 출력물의 경우 작은 것을 출력할 때보다 베드 레벨링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되는데요. 고수님들은 스커트를 쭉 돌아가면서 스커트의 형태를 보면서 베드와 노즐 간격이 높은지 낮은지, 오른쪽이 더 높은지 왼쪽이 더 높은지 등등을 보면서 베드 레벨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고도의 기술이죠. 이렇게 스커트를 이용해서 베드 레벨 상태를 아는 것은요, 입문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요, 간단한데요. 스커트를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이상을 돌리게 되면 스커트와 스커트 사이를 유심히 보십시오. 서로 붙어 있다 그러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떨어져서 사이에 틈이 보인다 라고 할 경우는 노즐과 베드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간격을 좀 더 좁혀야겠죠. 반대로 너무 눌려서 두 개의 선이 너무 겹쳐진 상태로 눌려져서 나온다 라고 할 때는 너무 가까우니까 간격을 넓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프린터들은 펌웨어 기능 안에 베이비 스텝이라는 것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커트를 보면서 높다 낮다 하는 거를
수동으로 배드를 조절할 게 아니라 베이비 스택 값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레벨링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스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브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림과 스커트는 거의 비슷한데요. 스커트 같은 경우는 출력물과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브림은 출력물과 아주 찰싹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커트가 하는 기능 3가지를 브림도 다 합니다. 필라똥을 제거해 주거나 필라 압출을 안정화하거나 그리고 베드 레벨 상태를 점검해 주는 것도 브림도 다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출력물과 브림이 서로 첫 번째 레이어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출력물 안착면을 넓혀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넓혀주게 되면 베드와 닿는 부분의 면적이 굉장히 좁은 그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줌으로써 상당히 안정적으로 출력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착면을 넓혀줄 수 있는 브림을 사용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챔버 상태가 아니라 외부가 온도가 차가운 경우 수축에 의해서 출력물 모서리, 귀퉁이가 붕 뜨는 모서리 들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브림을 깔아 놓으면 브림이 그런 들뜸을 갖다가 잡아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프트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요, 브림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림은 좋긴 한데요, 브림을 하고 나서 출력물 하단면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일 경우는 브림을 깨끗하게 제거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브림보다 안착 면적을 넓혀주는 목적을 취하되 출력물 아래면에다가 넓게 형성하는 거죠. 라프트는 출력이 끝나고 아래면 전체를 딱 제거해버리면 브림처럼 출력물 주변을 잘라내거나 하는 거 없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면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이라면 라프트는 출력물 하단 전면을 갖다가 출력을 하는데 보통은 한 겹이 아니라 한 3겹, 곧 4겹 정도를 깔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출력 시간 상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면의 형태를 베드 텍스처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는 텍스처 베드 같은 경우 오돌도토라거나 아니면 특별한 문양이 나오는 그런 베드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유리 베드 같은 경우는 아주 매끈하게 거울처럼 나오고요. 그런데 라프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프트 상단면이 출력물의 가장 첫 레이어와 닿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스커트, 브림, 라프트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 프루사 슬라이서에서 이 설정을 어떻게 해주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어 다리 핸드폰 거치대가 있는데요. 이 디자인 참 괜찮더라고요.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슬라이스를 해보게 되면 스커트, 브림, 라프트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스커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출력 설정에 스커트와 브림으로 가셔서 루프 최소, 이 루프는 몇 번을 출력물 주위로 스커트를 돌릴 것인지 그거에 대한 횟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0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스커트 안 하겠다 라는 설정이죠. 근데 여기서 1을 한번 누르면요, 밑에 있는 값들도 활성화가 됩니다. 자, 1하고 플레이터로 가서 바로 슬라이싱 해보겠습니다. 자, 했더니 밑에 초록색이 생겼죠. 초록색이 뭔가 상단의 특색 유형 메뉴판을 보니까 스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초 정도 걸린다네요. 자, 요게 보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스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이 진행되는 형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스커트의 목적 3번째 베드 레벨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거라고 했을 때 그 목적으로는 스커트를 한 번이 아니라 최소 2겹, 많게는 한 3겹 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겹을 한번 해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슬라이싱. 자, 그러면 3겹이 이렇게 둘러졌죠. 3겹 정도 했을 때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로 들어갈 때 이 간격, 이 사이를 보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이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레벨링 상태가 좀 더 노즐과 베드가 가깝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있는 객체로부터의 거리는 우리가 실제 출력물과 스커트와의 거리를 말하는 거로서 지금 보시면 이 정도 떨어져 있죠. 이 출력물과 여기 스커트 사이의 거리가 6mm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키워보겠습니다. 한 30mm로 바꿔보고요. 그리고 바로 슬라이스. 자, 바로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mm라는 거겠죠. 이렇게 스커트 거리가 넓게 되면요, 출력물이 끝쪽으로 갔을 때 한번 슬라이싱을 진행하게 되면 스커트가 이쪽까지 나가게 되면서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스커트와 출력물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이렇게 베드 사용 영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스커트 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슬라이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스커트를 굳이 이렇게 높이를 설정해 줄 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프루사 슬라이서에는 높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커트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몇 겹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스커트를 한 3겹 정도만 하고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레이어에서 스커트가 있고요. 두 번째 레이어 할 때도 또 스커트가 한 겹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했을 때도 스커트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스커트를 갖다가 한 10겹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10겹이 이렇게 쌓집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 전체 면을 갖다가 스커트로 덮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바로 드래프트 쉴드입니다. 이거를 그냥 1로 두고요. 드래프트 쉴드를 켜게 되면요,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높이까지 스커트가 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외부 공기로부터 이 출력물을 감싸게 됨으로써 수축으로부터 조금 안전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이 있습니다. ABS 같이 수축이 심한 출력물, 그리고 챔버 없이 출력을 할 때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수축 심해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챔버가 없다 할 때는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스커트 설정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브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커트가 객체로부터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브림은 스커트에서 객체로부터의 거리가 0이 되었을 때를 뜻합니다. 출력물과 아주 딱 붙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 브림을 10을 줬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출력물과 딱 접해서 밑에 면적을 넓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브림을 사용할 때 꼭 확인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참, 앞서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요, 0번 하면 그냥 기본 보기가 되고요, 1번 하면 위에서, 2번 하면 아래에서 보기, 3, 4, 5 측면, 전면, 후면 이렇게 바뀌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전면하고요, 그리고 상단에서 보는 거, 이 정도 한번 알고 계시면 그냥 숫자만 눌러서 뷰가 바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어떻게 바뀌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시점을 눌러보시면 이미 이렇게 단축키가 몇 번인지도 나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중간에 Shift 탭을 눌러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없애서 넓은 화면으로 보는 게 있는데요, Shift와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넓은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2번을 눌러서 하단 쪽을 향하게 하고요. 보시면 지금 잘 티가 안 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브림을 할 때 1레이어로 낮춰 보겠습니다. 낮춰 보니까요, 브림이고요, 초록색은, 그리고 쉘에서 외곽 쉘, 큐러 같은 경우는 이걸 외벽이라고 하는데 외벽과 사이가 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브림이 첫 레이어 면적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서리 들뜸 현상에서 이 브림이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지탱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얘와 얘는 그냥 별개니까요. 그냥 스커트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서 브림이 브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라고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출력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여기서 고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드밴스트 상태인데 고급으로 가게 되면 밑에 코끼리 발, 엘레펀트 풋 보상값이라고 하는 게 0.2나 값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PLA 같이 온도 조건이 낮고 T지점이 낮은 출력물 같은 경우에 밑에 부분을 보면 수직벽이 아니라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가 조금 밖으로 퍼져 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출력물을 일컬어 코끼리 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튀어나오는 만큼 아예 시작부터 안으로 들어간 채로 출력을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엘러펀트 풋 보상값이라는 건데요. 이게 0.2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 간격, 이 사이 간격이 0.2라는 것입니다. 0.2만큼 떨어진 상태로 지금 슬라이싱이 됐다라는 건데요. 실제 여러분의 프린터가
코끼리 발 현상이 있다면 슬라이싱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출력을 하게 되면 얘는 코끼리 발 현상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붙어버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출력이 코끼리 발 현상이 아예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나더라도 약간 0.2가 아니라 0.1mm 정도만 밖으로 튀어나온다 할 때는 역시 브림과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브림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해결 방법은 이 값을 0.2가 아니라 이거보다 줄이는 거죠. 저는 그냥 0 이렇게 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으로 하고 나서 슬라이싱을 다시 해보게 되면 이번에는 완벽하게 붙어버렸죠.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라프트입니다. 일단은 브림을 끄고요. 라프트는 서포트 재료 쪽에 있는데요. 라프트 레이어에 몇 레이어로 라프트를 깔지 선택을 해줍니다. 보통은 2개나 3개 레이어 정도를 까는데요. 3번을 까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싱을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라프트가 형성이 됩니다. 브림은 출력물 주변으로 붙어서 나오는 형태지만 라프트는 그냥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한 겹, 2겹, 3겹 이렇게 3겹이 출력이 되고요. 이 위에다가 그 다음 레이어에 이렇게 첫 레이어가 올라옵니다. 이 다음 레이어에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살짝 간격이 떨어져 있는 걸 보이시죠? 배드 안착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라프트를 깔고요. 재료가 동일한 두 물체의 접합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간격을 띄어놔도 굉장히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간격 때문에 힘을 좀 줘서 떼면 또독하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프루사 슬라이서에서 라프트 설정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바에 보면 지금 나타나 있는 게 0.8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세 번째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3번을 올렸을 때 0.8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레이어가 어딘가 했더니 이 레이어가 1.4 높이에서 압출을 합니다. 방금 전과 이거와의 사이 간격이 얼마냐면 무려 0.6mm 차이가 납니다. 0.6mm면 0.2 레이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레이어가 3개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라프트와 이 간격의 거리가 무려 0.4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넓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출력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밑에 Z거리 무늬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면 이게 0.2 분리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0.2로 해놨는데 이게 0.4만큼이 떨어질까?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저는 버그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0으로 하잖아요. 네, 출력물의 첫 번째 첫 레이어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 값이 1.00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제대로 된 겁니다. 그 전 레이어는 0.8이었다가 그 다음 레이어로 1.00이 됐으니까 정확하게 0.2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하이트가 0.2니까 이거는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0을 두면 그냥 붙어버리는 거고요. 0.2를 두면 무려 0.4만큼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라프트의 첫 번째 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주느냐, 앞으로 이거는 버그 패치가 되겠지만 이거를 당분간에는 저는 이게 0.01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줬습니다. 높이 차이를 보면요, 0.2, 0.5, 0.8, 그 다음 값은 1.21. 그러니까 앞에 0.8과 0.41만큼 차이가 나서 적절한 라프트 갭이 형성됐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프트 하단면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꼭 Z 거리 무늬 이것의 값을 조정을 저처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Z 거리 무늬라고 하는 이거는요, 이거 너무 이상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컨택 Z 디스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사이트에서 고객 상담실에 컨택어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컨택하면 무늬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 진짜 번역이 너무 3D 프린팅 모르는 사람이 번역한 것 같아요. 네,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컨택 Z 디스턴스, 그러니까 라프트와 실제 출력물 간에 컨택할 수 있는 그 갭을 설정하는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커트 그리고 브림, 라프트에 대한 모든 것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출력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